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습과 3, 그, 열 번째 시간으로 그 습과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다양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숲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요, 교재는 321페이지를 펴보세요. 321쪽에 보면 숲의 중요성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숲의 중요성.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죠. 숲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죠. 숲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숲의 중요성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공급하는 기능이 있겠죠. 여러 목재라든가 땔감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조절 기능에서는 특히 이제 깨끗한 물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맑은 공기가 있죠. 공기. 공급은 뭐 땔감이라든가 또 약초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기능으로 본다면 문화적인 기능이 있죠. 숲 속에서 어떤 예술적인 거, 또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치유나 치료를 할 수 있죠. 치유와 치료의 차이점은 치유는 약간 예방의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치료는 이제 병이 난 이후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탱이죠, 지탱. 그래서 이제 생태계의 그런 건강, 이런 것들을 잘 지탱하는 생명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인간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만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1쪽에 이제 보면 321쪽에 거기 숲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숲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숲이 이제 그 불안감 같은 경우도 해소를 하고요. 그런 공간이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둘째 줄에 대도시의 녹지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 말 나오죠. 시멘트 벽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숲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장소다. 거기는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장소다. 그래서 숲 체험을 자주 하면 그런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게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2쪽으로 넘기시면요. 322쪽은 숲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인간에게 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숲이. 그런데 이 숲은, 그, 원시 시대부터 이제 인류가 숲에 거주를 했죠. 거주를 해서 뭐 채집, 이런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어떤 도구 같은 걸 가지고 옷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 이런 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곳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나무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사냥 도구를 또 만들었죠.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땔감으로 난방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거, 숲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숲이 또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이제 나오죠. 322쪽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에 거기 보면 숲은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줬고 인류 문화 발전에 버팀목이 되었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숲은 그래서 이제 이 숲이라는 것은 숲의 중요성을 본다면 자,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안정. 자, 이런 걸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의 보고다. 창고란 뜻이죠. 보배로운 창고. 자, 세 번째로는 이 숲이라는 게 일종의 문화의 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자아실현 욕구를 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병의 치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생명의 보고는 이제 일종의 정서 순화의 장소죠. 그 다음에 이 문화의 산실은 어떤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장소, 자아실현 욕구를 키워주는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숲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간들이 목재도 없고 그러면서 인류가 숲과 친해졌다고 나오죠. 그 322쪽에 마지막 줄 나오죠. 모든 인류는 숲과 친숙했고 민족마다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소재로 한 어떤 설화라든가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3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숲과 전통문화라고 나오죠. 숲과 전통문화. 이 숲이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있죠.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에 나타난 이 단이라는 게 박달나무 단자죠.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 박달나무, 나무 목자에 이렇게 이 박달나무 단자죠. 이런 것을 의미한 거죠. 박달나무. 그래서 특정 나무가 이제 신이 내리는 나무로 신격화된 거죠.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통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십장생 뭐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제 이 소나무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그 사물들이 그런 또 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가구에도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자연을 나타내는 구름, 뭐 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23쪽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신라 고분의 천마총 있죠. 이 천마총의 장리라고 나왔는데 이 장리는 이게 이제 막을 장자고요. 이가 진흙리자예요. 진흙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작나무의 숲이 나무 껍질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게 일종의 그 뭡니까 말을 탈 때 안장 위에다가 덮는 그런 그 진흙 털이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천마도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자작나무의 47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백마가 구름을 헤치고 날아가는 모습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24쪽에 보면 천마총 금관의 고곡은 천마총 금관에 보면 고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불곡자의 오곡자. 자, 이게 이제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이제 생명의 나무에 달린 과일을 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달린 과일 이런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작나무 잎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 심장 모양의 입장식이라고 하는 게 자작나무 잎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바이오 미믹이라고 그래요. 바이오 미믹. 그러니까 뭐냐면 미믹이라는 게 모방한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게 자연 모방을 말하는 겁니다. 바이오 미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3번 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럼 8만 대장경 이런 8만 대장경의 판각이 힘들었다는 거죠. 8만 대장경. 자, 이런 것을 판각을 하려면 이런 그 3번 나무라든가 돌배나무 또는 자작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나무 밑에 나오죠. 이 온나무가 없었다면 썩히지 않고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런 나무의 중요성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이제 나무와 인간인데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당연히 그 셋째 줄 나오죠. 고든 절개와 지조를 가리키죠. 사군자 하나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소나무 밭에 죽어 묻히는 소나무에 의존한 삶, 그러니까 소나무 문화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을 소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볼 수 있겠고, 그 밑에도 좀 내려가다 보면 세 줄, 네 줄 내려가면 아기의 성별을 알리기 위해 아들이면 고추를 숫덩이와 함께 금줄에 끼우고 딸이면 고추 대신에 솔가지를 끼웠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런 풍속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정이품송 소나무 이야기가 밑에 나오죠. 조선시대 세조가 거기 세 줄 내려가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다가 속리산 법주사로 가던 중 가마가 소나무 옆을 지나갔죠. 근데 가마가 소나무 아래까지 걸릴 것 같아서 연이 걸린다고 하자 소나무는 가지를 쳐들어 임금의 가마가 무사히 지나가게 해줬다. 임금이 일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갈 때 소나무 아래 이르자 소나기가 왔고 세조 일행은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 그래서 이제 정이품송의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제 소나무가 중요하다. 326쪽에 보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폈다. 고려시대 현종은 성안의 소나무와 잣나무 남벌 금하고 이유 없이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애국가에도 남산이의 저소나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죠. 327쪽을 보시면 소나무는 넷째 줄에 무덤가에 또 이제 소나무를 심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도래솔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래솔이라고 또 부르는데 그 매년 소나무를 제외한 그러니까 일종의 도래솔이라는 건 무덤 주변에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무덤 있는 경관이 상당히 농촌의 대표적인 경관이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에 대한 애착.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를 문화적 중추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문화적 중추종. Cultural Keystone Species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화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eystone,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pecies 하면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나무가 많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참나무가 나오죠. 328쪽에 보시면 참나무. 이 참나무는 되게 강직함을 어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참나무는 강직 이런 걸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참나무는 이제 그 신성한 나무로도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락에 한 넷째 줄에 보면 이제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는 천연기념물 71호로 지정됐다고 나오죠. 굴참나무가. 그래서 그 한 1000년 전에 강감천 장군이 지나다가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자라서 현재 같은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도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진귀한 나무라고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귀한 나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소나무 이용의 제한을 받아서 참나무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참나무 같은 경우는 뭐 도토리 같은 것도 쓰죠. 잎, 목, 도토리, 목재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 또 가장 큰 나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용문사 은행나무죠. 양평에 가면 높이가 61m고 수령이 11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은행나무도 이제 그 은행나무 특히 이제 이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 때 329쪽의 첫째 줄 보시면 마이태자가 만국의 서러움을 품고 금강산에 가던 길에 이제 심었다는 말도 있고요. 신라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은 것이 은행나무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삼목신화라고 하는데 꽂을 삽자의 나무 목자죠. 자, 그러니까 지팡이라든가 이런 걸 꽂았는데 이제 그게 나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용문사의 수령이 1000년 이상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그 의병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불을 피웠는데 일본에서 은행나무는 화를 면했다. 껍질이 두꺼워서 불에 강하다. 은행나무가 불에 강합니다. 그때 사천왕 전도 타버렸는데 은행나무를 천왕목으로 대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런 은행나무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고종이 승하했을 때도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는 순간 피가 나왔다. 또 세종 때에 이 나무에 당상직첩이라는 벼슬을 줬는데 정삼품보다 높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이제 아까 사천왕이 불탔는데 대신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이제 방화수라고 돼요. 방화수. 막을 방자에 불화자에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요. 방화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숲과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숲과 마을. 이 마을 숲의 가치라는 게 나오죠. 마을 숲. 그러니까 이 마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조상들이 이제 그 짜임새를 이용해서 홍수와 바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숲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숲이라는 것은 약간은 그 뭐랄까요, 풍수지리의 관점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나무를 심고요, 돌을 쌓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숲이죠. 이 마을 숲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마을 숲과 주민의 치유, 이런 기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숲은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숲에서는 이제 그런 그 토속 신앙, 그다음에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돈독했다고 볼 수 있어요. 3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쪽 위로 올라가시면 이런 말이죠. 일본의 신사림은 위치 특성과 종교적 의미가 우리의 마을 숲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을 뒷산에서 숲의 생산물을 채취하고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를 사토야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리자의 산산자죠. 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중국은 이제 주나라 때부터 하천의 크고 작은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 뚝을 따라서 관목을 심고 뚝을 또 단단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은 녹도 개념을 도입해서 녹색 장성, 그린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린을 써서 이제 녹색 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성림이라고, 그러니까 성스러운 숲이란 뜻이죠. 성림이라는 것은. sacred, 신성한, groves, 숲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조성된 숲이다. 또 영국 같은 건 편편하죠. 그래서 이제 숲과 울타리를 만들고 농촌 지역의 생물의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형이 되게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백두대간 이라는 산줄기에서 이제 그 뻗은 작은 줄기 사이에 포도송이처럼 마을이 스며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을 숲의 기능이 이제 그 331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오는 풍속을 저감은 감소시킨다는 뜻이에요. 리덕션.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낮을 저자에 뺄 감자. 자, 이렇게 저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을 온화하게 해주고 마을의 오염을 흡수하고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태계의 기능,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바로 마을 숲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32쪽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332쪽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죠. 마을숲 중동구 소구마기 숲.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곳이 이제 여기에 마을이 이렇게 마을에 집들이 있다고 치고 여기 이제 논이 있어요. 논이 있고 또 이제 이쪽에 그 산들이 이제 쫙 있는 거죠. 산들이 마을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산들이.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또 숲이 쫙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을이고 이게 산이고 이거는 이제 그 앞부분을 막는 수구 마기 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에는 또 물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앞부분을 막는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고요.
333쪽에 보면 이제 마을숲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을숲도 점점점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500년 전만 해도 333쪽입니다. 이런 그 온 마을에 마을숲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점점 사라진다. 그 요인이 이제 무분별한 마을길 확충, 도시와 이농, 농촌을 떠난다는 거죠. 이런 이농 인구의 증가. 그래서 마을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 확산, 이건 이제 얼번 스프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33쪽에 네 번째 줄에 나와요. 이게 도시의란 뜻이고 스프롤의 확산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길이 넓어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해서 제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이제 마을 숲은 문중에서 유지되기도 하죠. 두 번째 단락의 셋째, 넷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터부시예요. 약간 그 아끼고 돌보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은 좀 사라지고 있다. 금기시하고 이런 것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마을 숲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런 다른 수종으로 쉽게 바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잘 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334쪽으로 넘기시면 마을 숲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마을 숲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있는데 이 마을 숲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대규모 뉴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에 아직 마을에 잔존하는 숲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주민과 연계된 마을 숲일 경우 보존하거나 주거 단지의 쉼터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녹지라든가 이런 공간에도 이제 요즘에는 숲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숲에는 주로 이제 느티나무라든가 팽나무, 소나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소나무라든가 또는 느티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특히 이제 소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종의 지조와 충절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5쪽.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옛 마을에선 탱자나무, 시무나무, 쥐엄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몇 곳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곳에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어떤 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도시에 이제 그 마을 숲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특히 자연을 느끼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그 마을 숲은 첫 번째로 보면 자연을 느끼는 공간이다. 거기서 자연을 느끼죠. 거기에 이제 어떤 무생물도 있고 나무 같은 무생물이죠. 또 생물도 있죠. 거기 각종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많죠. 두 번째는 자신을 또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소요 산책하는 거 사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다름을 느껴요. 다름 느끼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속에서 나만의 어떤 시간의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을 숲을 통해서 내 옛날에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을숲이 경남 함양 상림에 있는 마을숲이 있어요. 그 335쪽에 보면 나오죠. 거기. 그래서 함양 읍내 이제 함양 상림은 규모가 크다. 그래서 진성의 왕 때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이 홍수가 극심한 걸 보고 제방을 쌓아서 물줄기를 위치로 이제 돌렸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한평에 감산숲이 또 있죠. 336페이지 펴보시면. 그래서 이제 감사가 지나가다가 쉬어갔다. 상쾌할 감자를 써서 감산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름 자체를. 원래 이제 뭐 달감이라고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경기도 송말숲이 있죠. 336쪽에 보면 송말리에 있는 느티나무 군락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창에서 태풍이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 안쪽은 바람의 피해가 없다는 거죠. 이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서 그런 이야기죠. 자, 미래의 숲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8쪽으로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이 미래의 숲이 있는데, 이 미래의 숲에 보면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샤또 브리앙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샤또 브리앙. 338쪽입니다. 샤또 브리앙은 이런 말 했죠.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숲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명들이 다 숲과 관련이 있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 전부 다 숲을 이제 파괴해서 경작지를 확대한 거죠. 처음엔 숲이 있었는데 이걸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작지를 확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파괴된 숲들이 이제 그런 그 토양 유실을 초래하면서 이제 뭐 그 배수도 나빠지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농경 사회로 전락했다. 자, 그다음에 숲과 자아실현이라는 게 339쪽에 나와요. 숲과 자아실현. 숲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의 원천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이다.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 자아실현. 숲이나 녹지 공간을 접촉한 사람일수록 자아실현 욕구가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 만약에 이제 학교에 숲을 조성을 해요. 학교에 숲을 조성으로 하면 효과가 먼저 적대감 같은 경우는 한 18%가 감소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공격성. 자, 이것도 한 20% 감소. 그럼 세 번째는 분노감이 한 19%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학교 숲이라는 것도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랄까요? 설계 원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숲의 과거, 현재, 미래 사항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는 천연님에 가까운 아주 울창한 노령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부터 이제 6.25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연료 채취를 위해서 가벌, 남벌 이런 것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73년에서 82년에 이제 엄청나게 또 조림 사업을 하는 거죠. 73년에서 82년까지. 이때 이제 100만 헥타르의 조림을 해요. 그래서 황폐화된 산지를 녹화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때는 강력한 입산 금지, 또 농촌 연료림 조성을 통해서 인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40쪽으로 넘겨보시면 쭉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그, 19세기만 해도 이제 천연님에 가까운 노령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좀 늙은 숲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일제시대, 1910년에서 45년까지죠. 자, 이때는 이제 임야 조사 사업. 이게 1917년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림 수탈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묵제 반출령이라고 해서 한국전쟁.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산림들이 면적이 엄청 적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그 1945년에서 72년까지 요 시기에 산지 복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5일 날이 식목일이지 않습니까? 이 식목일을 제정한 것이 1946년이에요. 해방 다음 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나무들 많이 심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속성수도 막 조림을 확대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산림청이 1967년에 산림청이 발족이 됩니다. 산림청이.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요. 연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문제를 보면 나무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교재로는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보면 1번 나무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거 1번이죠. 당연히 맑은 공기죠. 철제 농기구, 친환경 콘크리트, 바위. 뭐 전혀 답이 안 되고요. 2번은 숲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설명은 당연히 4번이죠. 인류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데 숲을 이용했다. 이거 아까 322쪽을 펴보세요. 322쪽에 그 숲과 인간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나오죠. 숲은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줬고 문화 발전의 버팀목이 되었다. 1번을 보면 한국인은 숲을 여감의 놀이공간보다는 신성한 존재로만 여겼다. 이게 틀렸죠. 신성한 존재로도 여겼지만 그곳에서 어떤 그 뭐랄까 치유의 공간 또 자아 실현의 공간 여러 공간을 쓸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인류는 나무보다 2번 먼저 이 지구상에 출현했다. 인류보다도 나무의 수명이 훨씬 더 먼저 있었죠. 2번이 틀렸고요. 인간은 나무의 뿌리를 주로 이용한다가 아니죠. 나무는 주로 이제 뭡니까? 몸통 그런 줄기 부분을 이용을 하겠죠. 답은 4번. 3번 우리나라의 숲과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랬는데 3번을 보면 1번 천마총의 천마도의 장리는 자작나무 47겹의 숲으로 만들어졌다. 아까 323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이 있었죠. 첫째 줄에 신라 고분 천마총의 천마도 장리는 자작나무 47겹의 숲이 맞죠? 천마총 금관의 고곡은 자작나무 잎을 상징한다. 이게 틀렸죠? 생명의 나무에 달린 과일이라고 그랬죠. 324쪽에 보면 첫째 줄에, 둘째 줄에 나오죠. 고곡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뜻한다. 여기 지금 자작나무 잎은 원형 장식이나 아래 끝이 뾰족한 심장 모양의 잎 장식을 말하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을 온전히 하는데 온나무가 이용됐다. 324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네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팔만대장경의 판각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땅에 온나무가 없었다면 팔만대장경을 썩히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오죠.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를 만들 때 땔감으로도 당연히 사용됐죠. 특히 소나무는 송진이 있기 때문에 불에 또 잘 타죠. 자, 4번 어떤 나무에 대한 설명인가? 절개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죠.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상징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대문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금줄을 만들고 궁중에서 관으로 사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의 관리를 엄격하게 했다. 이거는 325쪽에 보시면 325쪽에 이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세 번째 줄에 곧든 절기와 지조가 나오고요.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나오죠. 금줄에 끼웠다는 말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고요. 한국의 마을숲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한국의 마을숲은 5번 문제입니다. 1번 사또야마가 아니라 신사림과 유사하다고 아까 33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사림과 유사하다. 아랫부분. 한국이 울퉁불퉁한 지형체계의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태 문화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 서비스 기능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331쪽에 거기 2번의 마을숲의 기능에 보면 나오죠.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줄. 영국, 인도, 일본 등 세계 곳곳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나타난 숲은 다수 있고 그러한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마을숲이 뭐 그러한 종류 중 하나일 뿐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요. 4번에 한국의 마을숲의 전국 현황은 일제강점기에 모두 파악되었으며 마을숲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한국의 이제 마을숲의 전국 현황은 일제 시대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번째
숲과 삶 10번째 시간으로 숲과 인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